안녕하세요. 한담영감입니다. 시골집에 처음 이사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만이 그 집의 주인인 줄 알았었죠. 그러나 실제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집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겠네요. 대전에 사는 시골 출신 여친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너 송장벌레라고 들어봤니? 응? 이름이 뭐 그래? 사람 송장 파먹는 벌레야? 이름도 기분 나쁘고 처음 들어본 벌레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송장벌레는 지방마다 이름이 다르긴 한데 자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송장벌레는 자기보다 더 작은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논에 있는 작은 벌레인데 먹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음흉합니다. 살그머니 상대에게 다가가 몰래 독침을 쏜다는 겁니다. 송장벌레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은 벌레라서 독침이라 해봤자 아주 작은 벌레에게나 통할 정도일 뿐인데, 아무튼 독침에 쏘인 벌레가 까무라쳐서 눈물을 따라 물고로 둥둥 떠내려오면 물고에서 기다리다가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농부가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모기만한 송장벌레가 몰래 다가와 농부의 다리를 탁 쏘고는 미리 물고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송장벌레가 쏘았다고 해봤자 사람에게는 약간 따끔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농부는 계속 일을 하는데, 송장벌레는 자기가 쏜 독침에 농부가 쓰러져서 논물을 따라 물고로 동동 떠내려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논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친구는 사회생활 하다가 가스로운 녀석을 만났을 때 얘라이 송장벌레 같은 놈이라고 한다네요.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상한 예감과 함께 갑자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순간 발을 멈추고 앞을 자세히 살펴보니 밤새 우리가 드나드는 길목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았더라고요. 우리보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집의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낯선 금순이와 나를 잡아먹으려고 밤새 거미줄을 쳐놓은 것이겠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이슬 번쩍이는 거미줄이 갑자기 떡 나타나는 데다가 구석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미. 다시 이야기하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 순간 주춤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저는 얼굴이 거미줄에 쩍 달라붙어서 서서히 다가온 왕거미에게 투탕카멘처럼 돌돌 거미줄에 몸이 말린 후 거미밥이 될 뻔했습니다. 송장벌레의 비법이 거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빗자루로 거미줄을 다 걷어낸 후에 아침을 먹으며 금순이에게 거미줄에 대해 이야기해 줬더니 들은둥 만둥 밥만 맛있게 오물오물 잘 먹대요. 처음 귀촌했을 땐 개미만 봐도 짝짝거리더니 위기감이 전혀 없는 저 평안함은 어찌 된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시골집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미가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거미줄을 쳐서 위협한 이 사건은 내게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시골 하면 누구나 고요한 평화와 한적하고 느긋한 생활을 떠올립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 시골에서 자리 잡은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한적하고 평화로운이라는 환경 뒤에는 생명의 절실함과 그로 인한 크고 작은 투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골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시골의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벌레들이라고 말합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의 생명체는 거의 인간들 뿐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인간에게만 맞춰놓고 그 외의 생명들은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곁에 두고픈 생명들은 인간 위주로 왜곡 변형시켜 놓고 그것이 안 되는 생명체들은 살상해 버리기 때문이죠. 도시 살면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고 인식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야상, 와일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고 인간 위주로 다듬거나 변형된 것들이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놀라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골 상황입니다. 시골집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집은 시골의 터프하고 와일드한 자연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기에는 너무 부실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가기 전부터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시골집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저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곰팡이 쓴 안방 장판을 걷어내다가 나타난 커다란 지네 때문에 놀랐지만 금순이가 놀랄까봐 금순이 모르게 집게로 집어내어 발로 꾹꾹 밟아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금순이가 청소하던 작은 방에서도 지네가 나왔는데 내가 놀랄까봐 무서워 죽겠지만 그냥 혼자 죽여버렸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놀랄까봐 징그러운데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처분한 거였습니다. 그 후로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집주인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사라져가곤 했습니다. 집 뒤란의 도랑을 치우다가 젤리같이 반투명으로 꿈틀거리는 도룡뇽을 발견하고 놀란 것은 첫걸음. 그 모양을 상상조차 못했던 다양한 곤충들이 때로는 기어나오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날아서 나타나기도 하고 땅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오기도 했습니다. 집 밖에서 녀석들을 만나는 건 그런데로 참을만 했지만 방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데야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였죠.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비록 인간의 법이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등기 이전도 완료한 명실상부 완전한 주인이니 너희들은 이제 이 집을 비워주던가 집 밖에서만 살도록 해라. 이들에게는 존엄한 생명의 존중사상이나 어머 너무 잔인해요 라는 섣부른 감상으로 대했다가는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단을 빼앗길 판입니다. 나약한 감상은 서정주의 시인에게 몽땅 보내야 합니다. 전쟁 선포 이후로 에프킬라, 살충제, 소독약 등등 중화학 무기들로 집 안팎을 뒤집어 엎어 소독 방지하고 집 구석구석 크고 작은 모든 틈새를 빈틈없이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벌레를 죽일 때도 그나마 안 된 마음이 있어서 악어의 눈물 같긴 하지만 가능하면 살살 죽이려고 괜히 혼자 신경 쓰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비명을 지르게 만들거나 나무에서 목덜미로 떨어지고 손에 들러붙어 안 떨어지는 녀석들은 내가 놀라는 만큼 비리해서 마구 때려잡게 되거나 발로 여러 번을 눌러 밟게 되더라고요. 내가 놀라고 겁먹은 만큼 반작용으로 그렇게 눈이 뒤집혀서 프랑켄슈타인이 된 후에는 집마당에서 발견하는 해충들을 볼 때마다 집게로 집어던지거나 약을 칩니다.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는 벼랑간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꿈틀거리고 나타나는 녀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벌레들도 많이 놀라고 충격받아서 죽었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녀석들 못지않게 놀라고 진열이 치곤 했습니다. 자, 이제 터줏대감들을 다 쫓아내고 잠잠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나타난 다른 주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곤충들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마당 구석구석에서 뽑아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잡초들 역시 자신이 임자임을 주장하며 집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온갖 잡초들, 잡고 올라갈 것만 있으면 담장이고 지붕이고 창문이고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는 집 주변의 이름 모를 넝쿨 식물들. 한여름은 잠시만 방치해도
문틈과 창문으로 넝쿨 손을 뻗으며 파고듭니다. 이 녀석들 역시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집과 적정선의 경계를 두어 거리를 두거나 뿌리채 뽑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엔 아무리 벌레고 잡초라 해도 이들도 생명체인데 라는 망설임이 없지 않았으나 생명의 존폐를 서로 겨루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보니까 그들의 생명보다 나 자신의 생명과 안위가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진리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집주인들이 자연의 균형과 평형을 존재케 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자연의 집주인들은 우리가 잠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불식간에 나타나 우리를 준엄하게 타이르고 일깨워 주겠죠. 느린 시간과 뜨거운 삶의 경합, 시골의 이 오묘한 균형 속에서 지내다 보면 그제서야 자연이 선물한 느린 시기의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시골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